30대 박 씨는 최근 남자친구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며 한 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정했던 남자친구가 한순간에 변해버렸다는 건데요. 문제의 시작은 바로 남자친구의 교회 출석 강요였다고 합니다. 박 씨의 남자친구는 교제 6개월쯤부터 같이 교회에 다닐 걸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남자친구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목사에게 와서 인사를 해라 라며 박 씨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박 씨가 끝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자 이내 남자친구는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수상한 교회와 남자친구의 지속된 폭행. 대체 그동안 박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사연도 우리 사건반장 가족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별별 상담소에서 남편의 폭행,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 뭐 이런 사연을 한번 전해드렸는데 나도 그 경험이 있다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자,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네, 일단 박 씨랑 남자친구는 학창 시절이던 1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당시에 박 씨가 친구를 따라서 한 교회에 가게 됐는데 남자친구는 그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며 가며 인사를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요. 박 씨는 이 교회를 19살 때까지만 다니고 그만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 그 교회 목사의 아들이 박 씨를 성추행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교회를 그만 나가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 경조사 때마다 찾아갔고 그때마다 남자친구 얼굴을 보게 됐기 때문에 인연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9살 때쯤에 급격히 친해지게 됐고 남자친구가 고백을 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에 남자친구가 굉장히 좀 키도 크고 말투도 젠틀하고 모범적인 청년이라고 생각해서 고백을 받아주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당시 남자친구한테 나는 고향 떠나서 서울에서 취직하고 자리를 잡고 싶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교회는 절대 가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 교회 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약속을 받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교제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말을 바꾸면서 교회 같이 가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방법이 좀 특이했는데요. 목사님한테 인사를 좀 드리러 가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목사한테 인사를 하는 건 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걸 원한다라고 하면서 엄마 의견에 척 계속 교회에 함께 가기를 강요를 했고요. 남자친구 엄마도 역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와라라고 교회에 올 것을 강요를 했는데 좀 이상했다고 생각했던 게 가족보다는 교회라든지 목사님이 좀 더 높은 존재로 이 얘기를 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뭔가 좀 지금부터 수상합니다. 실제 사실 그 목사님들은 그야말로 이제 그 목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섬겨야 되죠, 신도들을. 그런데 이 박 씨 말에 따르면 이 신도들이 지나치게 이 여자 목사를 따랐고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늘 자기가 교인들한테 귀신 붙은 거 내가 다 쫓았다. 약간 이 분위기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당시에 어린 시절에 박 씨가 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박 씨를 미행해서 박 씨 친구를 폭행한 적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교회에 한부모 가정들이 많았대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이런 그 분위기를 이 목사라는 사람이 채워주면서 완전히 그 어떤 분위기 전반적인 것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박 씨 남자친구도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굉장히 막 긴장을 해가지고 전화를 받고, 또 남자친구의 어머니 마찬가지 목사 말이라고 하면 뭐든지 따르는 그런 그 분위기가 아마 이분이 별로 이렇게 그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목사라는 사람이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까지 했는데 남자친구가 거기서 절절맸다. 뭐죠?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익숙한 그런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사이비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 박 씨의 입장에서도 일단 뭐 교회는 가기 싫은데 일단 취업을 하면 조금 자유롭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의 상경에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분명히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딱 1년만 있다 올게. 1년만 상경에서 제대로 내가 그 일하고 돌아올게라고 해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 박 씨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굉장히 주경야독을 해서 그 1년 후에 이직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박 씨의 남자친구 이제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왜 너 안 내려오냐? 너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내려와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박 씨를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자, 서울 간 여자친구 직장 때문에 응원을 해주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자꾸 내려오라고. 자, 그런데 남자친구의 행동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얘기 제보자 입을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 달 뒤에 입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이 오빠가 저를 계속 데리고 내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입사하기 이틀이었나 3일 전날 만나가지고 어떤 한 카페 지하 주차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3시간을 매달리면서 울었어요. 제발 그냥 보내달라고 그 회사를. 그제서야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거기 전화해서 입사 취소했다. 팔이 부러졌다 그랬나 다쳤다 그랬나 그래서 입사를 못하게 될 것 같다고. 마음이 쾅 내려앉는다 그러잖아요. 그 직종을 정말 오랜 기간 제 24시간을 더 투자해서 준비했었거든요. 거의 10년을. 그래서 드디어 꿈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입사를 걔 아파서 회사 못 가요. 그 가로막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런 일 겪고 나서 박 씨는 당시에도 헤어질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한 달을 무기력하게 있다가 결국 어쨌든 입사를 못하게 됐으니까 남자친구를 따라서 이 남자친구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시에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원룸에서 일주일, 또 자신의 엄마와 함께 본가에서 일주일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생활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금전적, 심리적인 부분을 모두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이렇게 사연자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머리를 벽이나 문 등에 박는 행동을 하면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안 따라가면 폭언을 했고요. 결혼 압박을 하면서 결혼해서 나랑 어머니랑 셋이 같이 살아야 하고 같이 교회에 나가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이를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했습니다. 자, 그 폭행 그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리고 그 교회 신도들까지 다. 박 씨의 주장이긴 한데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신도 중에 한 명이 아들을 결혼할 사람 데리오는 꿈을 꿨다고 하는데 맞는지, 박 씨가 맞는지 그 사람이 좀 목사를 봐야 알 수 있다. 목사가 봐야 알 수 있다고 목사한테 인사를 강요했다고 그러고요. 또 헌금도 좀 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 신도들하고 목사가 합세해서 출석을 계속 해달라 교회에 이렇게 괴로운 나날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폭행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제보자분 얘기 좀만 더 들어보시죠. 정말 교회에 좀 제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싫다는데 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냐는 게 대화를 막 나누다가 이제 제가 차에서 내렸어요. 저를 쫓아와서 이제 제 손을 움켜잡고 이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뒤집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제 이제 멱살 쪽을 붙잡고 이렇게 차도로 끌고 나가더라고요. 이제 저를 이제 중앙선 쪽으로 집어 던지고 저를 다시 또 끌고 와서 또 인도 쪽으로 집어 던지고 다시 또 중앙선 쪽으로 집어 던지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자, 교수님. 예. 결국 아직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하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계속 전화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안 가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주 무자비한 폭행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이제 때려서 그 당시에 불행히도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고야. 그 폭행으로 인해서 유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7년도 아니고 17년 동안 사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고도 못하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약된 원룸을 떠나서 이사를 했고 그 이후에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헤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남자친구와 멀어진 박 씨 이제 계속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남자친구가 그냥 헤어지는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너는 나와 결혼해야 돼. 어떻게 보면 당위적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 씨를 집에서 나오면 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강아지와 산책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딱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 이제 나와 결혼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박 씨가 반대하니까 몸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씨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성폭행이나 살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공포 속에서 순간적인 틈을 타서 바깥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도망을 나와서 이제 상담센터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남자 좀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남자에게 폭행상해 등으로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왜요? 근데 박 씨는 사실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 전치 12주짜리 상해 진단서, 또 폭행으로 인한 정신상담 기록, 우울증, 불안장애, PTSD 이런 진단서,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을 수 있는 자료들은 다 모아서 냈는데요. 이제는 전 남자친구가 된 이 남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릎 수술 받은 기록을 두고 이거 박 씨가 나를 쫓아가다가 넘어져서 혼자 다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요. 또 박 씨가 이 폭행이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2020년 7월쯤에 폭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이좋게 통화했던 다른 녹음 파일을 반박 증거로 냈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요. 박 씨는 또 한 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허, 이런.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폭행을 일삼던 전 남자친구의 이 무혐의 처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 막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지금 증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봤을 때는 어떤 폭행을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좀 선임이 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계속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조금 더 모아서 사실은 이게 아마 정확하게 말하면 불송치 결정이 났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했다면 불송치 결정이 났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이의 신청을 하되 증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워낙 폭행을 많이 행사했기 때문에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문자 메시지라든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일단 천송이님, 신을 안 믿고 목사를 믿으러 간 사람이네요 하셨고요. 최영원님, 저런 사람은 신상 공개해야 합니다. 다른 여성도 당할 수 있어요 하셨습니다. 나나군님도 사고가 터져야 정신을 차리나요? 미리미리 막아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고구마 한 10개 먹은 느낌입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